요즘 국제정세나 시장 상황 보면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죠. 특히 이란을 둘러싼 갈등처럼 판이 크게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모든 게 그냥 막무가내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과연 단순한 혼돈일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게 누군가의 머릿속에서 나온 아주 잘 짜인 각본일까요? 특히 트럼프 같은 지도자들의 행동은 도무지 예측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어쩌면 그게 바로 우리가 풀어야 할 거대한 퍼즐의 힌트일지도 모릅니다. 자,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분석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바로 평행 이론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이란 사태가 사실은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 구체적으로는 미중 관세 전쟁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순서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대자비처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볼 게 바로 그 각본, 이름하여 트럼프 협상 플레이북입니다. 상대방을 구석으로 몰아서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해 거의 공식처럼 반복해서 사용하는 일종의 필승 패턴인 거죠. 이 플레이북은 딱 5단계로 되어 있어요. 첫째, 아주 공격적으로 쾅 하고 판을 흔들면서 시작하고요. 둘째, 사실은 상대가 먼저 전화해서 협상하자고 했다는 식으로 비밀 통화를 흘립니다. 셋째, 이걸로도 안 되면 압박 수위를 더 끌어올리죠. 그리고 넷째, 여기서 상대방이 최면은 지키면서 물러날 수 있게 조용한 양보를 할 틈을 살짝 열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문제를 완전히 끝내는 게 아니라 일시적인 합의로 어정쩡하게 마무리해요. 이 5단계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 틀이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이 플레이북이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지 실제 사례를 보면서 한번 이해해 보죠. 가장 완벽한 예시가 바로 몇 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미중 관세 전쟁입니다. 1차 관세 전쟁 당시 타임라인을 한번 보실까요? 8월 24일 트럼프가 갑자기 엄청난 관세를 때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시장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이게 바로 1단계의 공격적인 시작이죠. 그리고 불과 사흘 뒤에 아주 기가 막힌 장면이 연출됩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비밀통화 주장. 갑자기 기자들 앞에서 어젯밤에 중국한테서 전화 왔어요. 걔네가 먼저 협상하자고 하던데요? 이렇게 폭탄 발언을 하는 거죠. 그런데 기자들이 바로 중국에 확인을 해보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저희는 그런 전화 한 적 없는데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딱 잡아떼는 겁니다. 와, 이거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건지 상황이 정말 이상해지죠. 그럼 여기서 트럼프가 내가 잘못 알았나? 하고 물러섰을까요? 천만요. 한술 더 떠서 아니 어제 그 사람 말고 오늘은 더 높은 사람이 전화했다니까? 하면서 자기 주장을 절대 굽히지 않습니다. 이것까지가 전부 패턴의 일부라는 거죠.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왼쪽이 1차, 오른쪽이 2차 관세 전쟁인데 패턴이 그냥 복사 붙여넣기 수준이에요. 비밀통화 주장을 중국이 부인하니까 처음엔 더 높은 직급이라고 하더니 나중에 아예 시진핑 주석을 끌어들이면서 판을 키우죠. 그리고 결과는 어땠을까요? 중국은 결국 아무 말 없이 미국 농산물을 사주거나 반도체 관세를 풀어주는 조용한 양보를 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완벽하게 설계된 전략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똑같은 플레이북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란 위기에 한번 그대로 대입해 볼까요? 과연 여기서도 같은 공식이 통하고 있을까요? 와, 이 표를 보면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미중 관세 전쟁이랑 미 이란 분쟁을 나란히 놓고 한번 보세요. 1단계 관세 폭탄이 군사 공격으로 바뀌었을 뿐 공격적인 시작은 똑같고요. 2단계 비밀 통화 주장도 판박이처럼 등장합니다. 3단계 추가 관세 위협이 추가 군사 행동 위협으로 이름만 바뀌었죠. 그래서 분석가들은 지금 우리가 바로 4단계 조용한 양보를 코앞에 둔 가장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단계에 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런 의문이 당연히 드실 거예요. 아니, 분 문제가 걸렸던 중국이랑 국가의 자존심이랑 종교적인 이념이 걸린 이란이 같을 수가 있어? 과연 이란이 이런 압박에 넘어갈까? 하는 거죠. 그런데 분석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 테이블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이 경제 제재로 인한 고통은 미국 사람들이 겪는 게 아니잖아요. 고스란히 이란 국민과 지도부가 감당해야 하는 몫이죠. 당장 먹을 것, 아플 때 쓸 약이 부족해지는 고통이 계속되면 결국 정치적인 분노나 자존심보다 현실적인 생존 문제가 더 중요해지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절대 협상은 없다 하고 버티던 중국이 결국 뒤에서 조용히 농산물을 사줬던 것처럼 말이죠. 자, 그럼 우리가 이 패턴을 이해했잖아요. 그럼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미래를 예측해 보는 거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이 갈등이 어떤 식으로 마무리될지 말이에요. 보통 이런 큰 위기가 터지면 시장이 V자로 급반등할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패턴에서는 좀 다릅니다. 오히려 한 번 더 떨어지는 W자형 회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Y자에서 이렇게 첫 번째로 푹 꺼지는 부분 있죠? 이건 순전히 공포 때문입니다. 갑자기 뭔가 빵 터지니까 아이고 전쟁 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너도 나도 주식을 던지는 거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이 두 번째 골짜기입니다. 이건 의심 때문에 생겨요. 협상이 지지부진하고 막 서로 으르렁대기만 하니까 이거 결국 협상 깨지는구나 하는 비관론이 시장을 덮을 때 나타나는 하락이죠. 많은 분석가들은 바로 이 두 번째 저점이 진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최종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무슨 거창한 평화협정? 그런 거 아닙니다. 딱 트럼프 스타일의 일시적 합의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면 앞으로 90일 동안은 서로 공격하지 말자 같은 아주 애매하고 불완전한 합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건 그 90일이 지나도 그냥 아무 일 없이 그 상태가 쭉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누가 이겼다 졌다를 따지기 애매해지니까 정치적 부담도 없고 나중에 또 써먹을 압박카드도 남겨둘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듣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이 플레이북이 이렇게까지 예측 가능하다면 어쩌면 진짜 변수는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저 혼란스러운 사건 자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이 패턴의 존재를 알고 있는 우리가 이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진짜 중요한 변수가 되는 건 아닐까요?